양양군 수산항에 어구 창고가 신축됐지만 어민들에게 임시로 지원했던 컨테이너가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사 신축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한 부지선정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기존 캠프 페이지에 짓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강릉 빙상경기장 시설에선 올림픽 영웅들과 함께하는 스포츠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을 끝으로 강원 동해안 83개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했습니다. 동해연안의 냉수대 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국지적인 발생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까지 도내에서 사흘 연속 10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도 1000명 넘게 새로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 261명, 강릉 150명, 속초 57명, 동해 56명, 고성 27명, 삼척 31명 등 모두 1112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53만 4,900여 명입니다. 이번 주 들어 일주일 전과 비교해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광 어항으로 이름난 양양 수산항은 아름다운 어항으로 다시 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 전 어구 창고에 불이 나 임시로 갖다 놓은 컨테이너가 잘 관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군 수산항 일대에 컨테이너가 흉물스럽게 놓여져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간이 침대와 냉장고가 있고 간장 등 각종 식재료도 있습니다.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어구 창고들이 불에 타면서 양양군이 컨테이너를 지원했고 어민들은 임시 어구 창고로 대신 사용했습니다. 6년여의 시간이 흘러 멀끔한 새 어구 창고가 들어섰고 어민들은 이곳에 어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어구 창고가 생겼는데도 임시 어구 창고로 쓰던 컨테이너는 철거되지 않은 채 지금도 어항 곳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군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쓸모없게 된 컨테이너는 자체적으로 사용 또는 매각하거나 공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임시주택으로 지원했던 컨테이너도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이 끝나면 처분하는 게 현실입니다. 기본이 12개월이고 추가로 이제 연장해가지고 1년 더 해갖고 이게 2년까지 쓸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임시잖아요. 임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집을 복구하던가 그렇게 해서 나가셔야 돼요. 사용하시던 분들이 필요해서 사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매각을 하고 안 쓰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온비들하고 한국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다가 공개 매각합니다. 그런데 양양 수산항에 있는 컨테이너는 어민들에게 매각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컨테이너 6동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를 사용할 내부 부서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기한인 지난해 10월 20일까지 마땅한 부서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구 창고가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공용으로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저희가 양양군 관계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부서가 아직 들어온 게 없어서. 또 아름다운 어항 조성 사업 기간이 당초보다 2년가량 늦춰져 다음 달이면 사업이 끝날 예정이라며 그때까지 컨테이너를 치우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어항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마을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군에서 지급한 거는 군에서 그 용도를 다 쓰게 되면 회사하는 건 절차를 난 알고 있어요. 방치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보기는 좀 그렇죠, 모양이. 컨테이너 가격은 한 동에 1,000만 원 안팎에 이릅니다. 아름다운 어항 조성 사업이 늦어진 데다 쓸모없는 컨테이너까지 방치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지 않을까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가 도청사 신축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해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후보지 선정과 분석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기존 캠프 페이지에 도청사를 새로 짓는 게 최적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올해 연말까지 도청사 신축 부지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춘천에 도청사를 신축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합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도청사를 지어야 가장 적합할지는 이제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이런 부지 선정과 분석 작업을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맡길 계획입니다. 춘천의 도청 신청사는 접근성, 확장성, 투명성에 입각하여 부지를 재검토해서 조속히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도청사를 민선 7기에서 결정한 대로 캠프페이지에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춘천이 지역구인 정재웅 강원도 의원은 도청사 신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신축 계획이 늦어지면 도청 직원들의 안전 문제는 물론 춘천 시민들 간 갈등도 커질 수 있어 강원도가 빨리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결정한 대로 옛 캠프페이지에 지어야 도청사 신축과 춘천역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이 연계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럴 경우 소양로와 명동 등 춘천의 원도심 회생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국비 학교로 용이해 엄청난 도비가 절약이 가능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일단 강원도는 신축 부지를 재검토하는 과정에 캠프페이지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도청사 신축에 최소 6만 제곱미터의 넓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도와 춘천시 소유의 땅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춘천시 소유인 춘천 캠프페이지도 유력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올해 말까지 후보지가 확정된다 해도 강원도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적어도 6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원도가 도청사 신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보다는 부지 선정에 속도를 내야 불필요한 잡음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많은 인파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다와 계곡을 찾고 있는데요. 강원도에 있는 겨울올림픽 경기장 시설에도 이색 피서를 즐기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더위를 식히고 겨울 스포츠도 배우고 가끔씩 올림픽 영웅들도 만날 수 있는 이색 피서 현장을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난생 처음 잡아본 컬링 스톤이 은빛 빙판을 가로질러 미끄러집니다. 좋아. 빙상 스포츠를 체험하러 충남 보령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 평창 올림픽 컬링 은메달 리스트인 팀킴 선수들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몇 점일까요? 노란색은? 오! 먼 지역에서 강릉까지 와서 컬링을 체험해줘서 되게 선수 입장에서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또 컬링이 많이 발전하고 많이 체험을 통해서 일반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시원한 곳에서 겨울 스포츠를 배우고 올림픽 영웅들도 만난 학생들은 더위를 모두 잊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타고 친구들하고 같이 타니까 재밌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빙상 경기장에선 패럴림픽 종목인 파라 아이스하키 강습이 한창입니다. 평창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뒤 지난 2월 베이징 패럴림픽에선 감독으로 활약했던 한민수 감독이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고 손목 꺾고 뒤를 찍고 자 눌러보세요. 이렇게 쭉. 장애인을 이제 편견을 깨고 이걸 체험한다는 이게 이 취지니까 이걸 해보는 게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걸 해보니까 이제 그 마음에서도 이제 이해가 되고. 컬링과 스피드 스케이팅, 파라 아이스하키 등 3개 종목을 하루부터 길게는 2박 3일 동안 체험할 수 있는데 이달 말까지 1,500여 명이 이미 예약을 마쳤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부쩍 날씨가 더워진 요즘 하루 평균 100명 넘는 학생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의 환호와 감동이 배어있는 경기장 시설들이 이색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오늘 고성 지역 28개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강원 동해안 83개 해수욕장이 모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처음 개장한 강릉과 속초, 양양 지역 29개 해수욕장에는 주말에만 24만 2천여 명이 몰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6.6% 급증했습니다. 지난 13일 개장한 동해와 삼척 15개 해수욕장에는 이틀 동안 13,161명이 다녀갔습니다. 서해와 남해의 고수온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동해는 국지적으로 냉수대가 반복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 연안에서 냉수대 소멸과 발생이 반복돼 수온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하순 내려졌던 동해 중남부 연안의 냉수대 주의보는 지난 11일부로 해제됐습니다. 양양 국제공항에서 필리핀 클락에 이어 베트남 호찌민과 하노이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플라이강원은 베트남 항공당국으로부터 하노이 주 3회, 호찌민 주 4회의 운항 스케줄을 확보했다며 국토부에서 노선과 운임 허가를 받아 각각 9월 8일과 9일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노선도 대만 항공당국과 논의 중이어서 다음 달 25일부터 노선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시가 북강릉 나들목에서 사천 해변까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토지 보상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석교 온천관광지에서 사천진항 마리나 단지까지 총 길이 2.24km의 본선 도로와 440m의 소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북강릉 나들목에서 사천진항까지 도로 개설 사업은 외지 관광객 유입과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30km에서 40km로 상향됩니다. 강원경찰청은 낮은 제한속도 규제로 교통민원이 잇따른 강릉 율곡초와 교동초, 동해 망상초 등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21곳에 대해 교통안전시설 등을 보강한 뒤 제한속도를 상향할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안전속도 5030 규제를 받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교통 흐름과 안전성 평가를 거쳐 속도 제한을 일부 완화할 방침입니다. 강원도의 무역 수지가 1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지난달 강원 지역 무역 수지가 1억 4,843달러 적자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흑자는 지난해 6월로 이전까지는 무역 수지가 보합세를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 강원 지역 주요 수출 품목인 의료용 전자기기와 전선 등의 수출액이 늘었지만 천연가스와 유연탄 등 에너지 가격 오름세가 계속돼 적자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